자, 그래서 왼쪽으로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ABC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각 A를 2등분 했대요. 이 그림을 단순하게 그려볼게요. A를 위쪽으로 갖다 놓고 뭐 이렇게 가볼까요? A, B, C라고 하고 각 A의 2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서 2등분 했어요 라고 합시다. 그래서 선분 BC와 만나는 점 D를 여기라고 하네요. 그 D 좌표가 8,0이래.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준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여기서도 각이등분선 정리에 따라서 이거 썼다가 지울게요. 지붕 길이 B, 즉 AB 대 AC가 바닥 길이 B, 위치는 똑같아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바닥 길이 B는 BD 대 CD 이렇게 되겠다. 옆에다 그대로 적어볼게요. AB 대 AC는 BD 대 CD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하는 A라는 좌표는 점 A의 X좌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B좌표, C좌표들은 그대로 구체적인 값들로 채워져 있어요. 어머, 그러면 BD, CD라는 변의 길이는 구할 수가 있겠구나. BD 길이 한번 구해봅시다. B점과 D점을 쳐다보고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B점 여기 있고 D점 여기 있어요. 두 점 사이 거리 준비됐니? 소정아? 시작! BD 길이는 루트 안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나보고 하라는 얘기지? 8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6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8의 제곱 64, 6의 제곱 36 더하면 100, 루트는 10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CD 구해볼게요. CD는 C 여기 있고요, D 여기 있습니다. 이거 시켜도 안 하는데 이거 큰일 나네. 시우? 두 점 사이 거리 공부했지? 네. 루트 안에 뭐 들어가면 돼요? CD요. 응. 4제곱. 4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얼마입니까? 20. 니까 루트 25는 5 이렇게 되겠네요. 어머. 그래서 옆에다가 붙여보면 BD가 10, CD가 5니까 얘가 실제 길이 10대 실제 길이 5고 가장 간단하게는 2대 1이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다. 그지? 맞나요? 추워요. 그래요? 온도를 좀 올립시다. 내가 거기서 수업을 해야겠구나. 자,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AB 대 AC가 BD 대 CD라는 거는 각이등분선 정리에 따라서 적용한 건데 그게 2대 1이야.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비례식 정리를 조금 더 해보면 되겠죠. 내항 외항 곱한다. 그러면 외항끼리 곱한 AB 곱하기 1은 내항끼리 곱한 2배의 AC 선분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적용하려면 루트 씌우기가 귀찮으니까 양변을 제곱할게요. 그래서 선분 AB의 제곱은 4배 AC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AB 제곱하러 가봅시다. 또 두 점 사이 거리인데 이번에는 제곱을 했으니까 루트는 안 씌워도 되겠네요. 쌤이 할게요. AB 쳐다보면서 X좌표끼리 차이 제곱 A제곱 Y좌표끼리 차이 25 제곱한 게 25 이게 AB제곱. 그 다음에 AC 제곱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얘랑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X좌표끼리 차이 제곱 Y좌표끼리 차이 제곱 16 그것의 4배와 같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따라서 요거 전개해서 4배 할게요. A제곱 빼기 24A 더하기 144 더하기 16 160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의 4배와 같더라. 누가? AB 제곱이. 그럼 옆에다가 붙일게요. 위에다가 여기다가 4배 AC 그러면 4A 제곱 빼기 96A 더하기 64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변으로 정리 다 왔습니다. 우변으로 정리하면 3A 제곱 빼기 96
A. 그 다음에 25를 빼면 615인가요? 는 0. 이 정도로 되겠네요. 괜찮죠? 3으로 나눌 수도 있겠다. A 제곱 빼기 32A 더하기 205는 빵. 자, A를 구하라 그러면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문제로 돌아가 보면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여기 2차 방정식이면 근이 두 개 있을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런데 우리가 A는 지금 A점의 X 좌표라서 얘가 굳이 양수여야 하냐? 그럴 필요는 없네요. 여기서 나오는 근이면 되는데 얘가 실근을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맞죠? 괜찮아요? 그럼 실근 가지니? 뭐야? 그럼 답이 없는 건데. 판별식 써보면 절반의 제곱이면 16의 제곱 빼기 205거든요. 16의 제곱이 얼마야? 그러면 205보다 크니까 양수지. 판별식이 양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구하는 건 여기에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되죠. A가 뭔지는 몰라도.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얼마? 3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알겠죠? 내가 이등분선 정리는 오늘 내분점을 할 건데 거기서도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17페이지 질문 있나요? 24번. 또? 21번. 25. 또요? 오케이, 또? 한 문제만 더 하면 되네. 넌 하루 종일 하품하고 있지. 하루 종일 너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잘 때도 하품하지. 2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를 답이 뭔지 여기 이제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기 시작하지? 여기 집중해 보세요. 알겠죠?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외접원의 넓이래. 지난 시간에 외접원, 외심 작도하는 것도 알았잖아, 그지? 외접원이 뭔데요? 해보면 원이 삼각형 세 꼭지점을 지난다. 요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외심이라고 했고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였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외접원의 넓이를 최종적으로 구하려면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반지름을 여기서 R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필요해요? 이 중심의 좌표가 필요해. 왜? 삼각형 세 꼭지점의 좌표는 있으니까. 그래서 표현이 안 돼 있는 이 외접원의 중심 외심을 보통 O라고 표현하는데 원점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P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X, Y라고 세팅을 해보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외접원은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거리가 모두 같을 거니까 그게 곧 외접원의 반지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P에서 A까지 길이나 P에서 B까지 길이나 P에서 C까지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치? 이게 뭐? 반지름이거든. 여기가 됐니? 그러면 결국은 또 얘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거잖아. 그래서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제곱한 것들끼리도 같아요 라고 하면 조금 더 계산이 수월하겠다. 자, 그래서 과정을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얘네 둘이 같다, 얘네 둘이 같다 정도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첫 번째 P, A 제곱은 자, P는 X, Y고요. A는 위에 있습니다. 차이 제곱의 합입니다. P에서 A를 뺄게요.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전개까지 해볼까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더하기 Y제곱 빼기 2Y 더하기 1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길이의 제곱 이번에는 X, Y와 1, 4를 가져갈게요. X-1의 제곱 Y-4의 제곱 전개 X제곱 빼기 2X 이거 계산하기 귀찮아서 나한테 던진 것 같은 느낌은 뭐죠?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그 다음에 PC 제곱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 전개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4 짠! 이렇게 식 3개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얘네 셋 다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짝꿍, 뭐 요렇게 짝꿍, 아니면 맨 위에 거랑 세 번째 거 짝꿍 요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맞죠?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니? xy를 찾을 수 있겠죠. xy가 누구였는데요? 외접원의 중심, 외심의 좌표였습니다. 맞나요? 잘 봐봐. 선생님이 끝까지 계산 안 할 거야. 첫 번째 두 개 서로 같다라고 하면 누가 없어져요? x제곱, y제곱이 없어지면서 x와 y의 관계식이 하나 등장합니다. 맞죠? 요거를 1번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도 누가 없어져요? x제곱과 y제곱이 없어지면서 xy 관계식 두 번째 식이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을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뭐가 나와?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뭘 찾게 되는 거예요? 아, P점의 좌표가 찾아지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x값이 얼마, y값이 얼마가 나왔으니까 우리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서 반지름이 필요한데 반지름이 누구였습니까? 방금 찾아놓은 P좌표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니까 여기 셋 중에 하나에다가 밀어 넣으면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 된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파이 r 제곱이니까 넓이 구할 수 있겠다. 흐름 알겠니? 그래서 외접원 얘기가 나오면 일단 원의 중심에서 꼭지점까지 거리가 모두 같구나.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려갈게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쪽에 확인 체크 문제랑 유사합니다. 볼게요. 뭐 증명해야 되는 식은 됐고요. 아래쪽에 증명 바로 가봅시다. 평행사변형을 그려놨는데 B점을 원점 O에다가 매치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좌표를 세팅하는데 자, A좌표는 여기 있습니다. A, B 이렇게 세팅했고요. B좌표는 원점에 0,0 세팅했고 C좌표를 C,0이라고 세팅했어요. 그럼 첫 번째로 D좌표를 볼 건데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뭐가 있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입니까? 얼만데? 원점에서 C점까지니까 C겠죠? 적어놔 볼까요? 여기 길이가 C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마주보는 선분 A에서 D까지 길이도 C겠죠? 그러면 D의 X좌표는 잘 봐봐. A의 X좌표가 여기인데 얘가 A란 말이야. 거기서 얼마만큼 가면 돼요? 쭉 C만큼 가면 되지. 그러면 D의 X좌표는 뭐라고 하면 돼? A에서부터 C만큼 가면 되죠. 괜찮나요? 그래서 D의 X좌표는 A 더하기 C라고 할 수 있겠고 Y좌표는요? 누구랑 같아? A의 Y좌표랑 같겠죠. A의 Y좌표랑 같을 거잖아. 그래서 얼마? B 이렇게 좌표를 D좌표로 세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왼쪽에 채워보면 일단 D의 X좌표가 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 가구나. A 플러스 C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증명 과정입니다. 빨리 가볼게요. AC 제곱 적어봅니다. AC 제곱 아까 하던 겁니다. 볼게요. AC는 여기 A, 여기 C 두 점 사이의 거리 X좌표 차이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 제곱 B 빼기 0이니까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대로 둘게요. 그 다음에 BD 제곱 BD는 여기랑 여기니까 원점과 D좌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D좌표만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되거든. 그래서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뭘 하래? 더하래. 더해봅시다. 짠! 이렇게 더하면는 자, 위에서 전개했을 때 A 빼기 C의 제곱은 A제곱 C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AC 밑에 거 제곱하면 A제곱 C제곱 나오고 플러스 2AC 상쇄가 되겠죠. 그러면 A제곱 2개, C제곱 2개, B제곱 2개 2배의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 나에 들어갈 게 이 녀석이다. 괜찮죠? 그 다음에 AB제곱 더하기 AC제곱도 가봅시다. AB제곱은 자 위로 가볼게요.
AB 제곱은 B가 원점이었으니까 A를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되겠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될 거고 BD 제곱 BC 제곱 미안합니다. AB 제곱 더하기 BC 제곱 이렇게. 그럼 BC는 어디 있나요? 봤더니 원점에서 여기까지야. 이거는 그냥 길이가 C였으니까 C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 주세요가 다에 들어갈 겁니다. 그쵸? 더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뭐다? 다에 들어갈 거다. 나에 들어갈 거 했니? 여기 나에 들어갈 거예요. 따라서 증명이 됐네요. 그쵸? 다에 들어갔고 2배 하면 나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증명 끝.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24번은 별표를 3개를 좀 달아 놓으세요. 어느 문제집이나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라서 이거를 처음 보고 풀기 시작하면 못 풉니다. 그런데 해석을 지금 알려주는 대로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다음번부터는 이게 보일 거야. 문제가 이거 그거였지 하고. 봐봐, 그냥 식만 보면 xy가 실수인데 야 루트 안에 제곱 더하기 제곱을 넣어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주지? 이렇게 풀진 않죠. 루트랑 제곱 없애야지. 루트랑 제곱 없애야지. 그러면 x 빼기 5 더하기 y 더하기 2 더하기 x 더하기 3 더하기 y 빼기 4. 그러면 2x 빼기 2 더하기 2y 빼기 2. 보민아, 이렇게 해석했어? 내라고? 정신 못 차리네 지금. 지금 안 되는. 혹시 이렇게 계산한 사람? 해본 사람?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소연아 이렇게 해봤니? 여기까지 안 왔니 혹시? 이 문제 보긴 봤어? 시우는 풀어봤니?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 나온 형태잖아. 루트 안에 제곱 더하기 제곱인 거, 그치? 그래서 그거를 모양을 잡아봅니다. 그리고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x, y라는 점을 하나 가져와. 그게 어디 쓰이고 있냐면 x, y 이렇게 쓰이고 있잖아, 그치?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는 좌표 길이 차이 제곱의 합이니까 제곱의 합이 들어있어. 거기에 루트까지 쓰였으니까 정확히 두 점 사이 거리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y 플러스 2를 y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고쳐놔 볼게요. 그럼 뭐가 돼? y와 마이너스 2의 차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y와 위에 보니까 5가 있고 뒤에 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즉 x, y와 5, 마이너스 2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위의 식으로 표현된 거야. 맞나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루트식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한 겁니다. 무경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여기를 x 빼기 마이너스 3으로 표현하면 되죠. 하면 다시 쓰면 x, y와 누구야? 수연아? 몇 콤마면? 콤마 4와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맞나요? 정리하면 앞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뒤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합을 했는데 그 합한 것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다. 자, 그러면 그려볼게요. 지금 x, y는 뭔지 모르니까 놔두고 5,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4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5, 마이너스 2 요 점이라고 할게요. A점이라고 이름 붙여 넣어봅시다. 요거 A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4를 B점이라고 해볼게요. 요 정도가 마이너스 3, 요 정도가 4.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x, y와 A점 간의 거리 더하기 x, y와 B점 간의 거리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x, y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A점까지 거리, B점까지 거리 요렇게 됩니다. 그쵸? 요거 두 개 더하는 거야. 그런데 요거보다 짧게 만들 수 있지. x, y를 조금 더 내리면 되잖아. x, y를 한 요 정도 내리면 이제 표현만 할게요. x, y가 요 정도 왔다 그러면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는 이렇게 표현될 거니까 어때요? 아까 파란색 표현한 것보다는 더 짧겠죠. 둘을 합한 게. 그치? 얘보다 더 짧게 만들 수 있지. 한 이쯤 오면 되잖아. 그러면 요 거리와 요 거리를 합친 게 당연히 얘보다는 짧겠죠. 그럼 언제 가장 짧을까? 이게 중요해. 은솔아, 언제 가장 짧겠니? 만나는 어디를 만나? AB. AB가? 좋아. AB 선분을 그어볼게요. 쭉 이렇게 그어보면 이 선분 위에 우리가 x, y를 잡아준다고 생각해봐. 어디든 괜찮아. 요 정도의 x, y를 잡아주면 그 점에서 A점까지 거리와 그 점에서 B점까지 거리의 합은 곧 누구야? AB 선분의 길이지. 그런데 그 x, y가 사실 어딘지 몰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문제에서 묻는 게 그 A점까지와 B점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묻고 있어요. 이게 가장 짧은 길이죠. P가 만약에 P란다. 여기 x, y가 여기 있다 그러면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는 곧 합하면 누구야? 선분 AB야.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 y의 위치는 몰라도 사실은 무수히 많죠. AB 선분 위에만 있으면 되니까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찾는 최소값은 결론은 최소값은 스몰 m이라고 할게요. 최소값은 선분 AB 길이와 같더라. 알겠지? 그래서 A점은 5,-2였고요. B점은 -3,4였으니까 루트에 차이 제곱의 합을 넣자. 5 빼기 빼기 3, 8의 제곱. 그 다음에 6의 제곱. 이거 얼마였니?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루트 안에 제곱 더하기 제곱 구조가 보이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거라서 점을 추출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지점 O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도로가 있다. 왠지 좌표 세팅하는 문제 같죠? 그죠? 그래서 A와 B가 지점 O로부터 각각 북쪽에 10km, 서쪽으로 5km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바로 갈게요. 교점 O를 원점에다가 세팅을 해봅시다. 그러면 좌표 구하기가 세팅하기 수월하겠죠. 먼저 여기를 원점 O라고 했을 때 A는 북쪽 10km 지점이니까 여기가 좌표를 10이라고 하고 A 좌표로 세팅하면 되겠죠. 그러면 A는 0,10 다니는 킬로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B는 O로부터 서쪽으로 5km, 지금 보듯이 왼쪽으로 5km니까 -5라는 점으로 세팅을 하고 여기가 B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B 좌표는 -5,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군. 좌표 세팅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A는 남쪽으로 시속 3km 요렇게 3km 시속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동쪽으로, 즉 오른쪽으로 시속 4km래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는 요렇게 오른쪽으로 시속 4km 이렇게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거속시 문제이긴 한데 계산은 단순하죠.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요거 쓸 건데요. 문제로 가보자.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갔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요 이렇게 됩니다. 봐봐, 선생님이 적당히 표현해 볼게요. 만약에 적당한 시간이 흘러가지고 A는 한 요정도 와있어. 시속 3km니까 한 요정도 와있어. B는 얘보다 조금 더 빨리 갈 거니까 한 요정도 와있다고 해볼게요. 얘네 둘 사이의 거리, 요거 구하란 얘기야. 그죠? 그런데 시간이 뭐 더 흘렀어. 그러면 A는 한 이 정도 와있어. 그동안 B는 한 이 정도 왔다고 쳐. 그러면 요거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리 중에 가장 작은 걸 구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지금 거리, 속력, 시간에서 시간
개념이 빠져 있지. 그거를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주어진 속력의 단위가 킬로미터 퍼 아워, 시속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시간 단위를 시에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정하기를 보통 시간을 t로 두는데 t 시간이 흘렀다고 가정해 볼게요. t 시간이 흘렀다. 그러면 a는요 얼마나 갔니? t 시간 동안. 얘 1시간에 3km 가거든. t 시간 흐르면 3t만큼 가겠지. 맞나요? 그래서 얘는 t 시간이 흐르면 이동 거리는 3t만큼 이동이야.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b는요 4t만큼 움직이겠죠. 그래서 얘도 오른쪽으로 4t만큼 움직일 거야. 지금 빨간색으로 쓴 거는 킬로미터 단위의 이동 거리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 좌표 세팅할 수 있겠니? A가 와서 여기 A 프라임으로 이동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좌표상으로는 내려오고 있죠. 그럼 Y좌표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얼마만큼 작아지는 거야? 3t만큼 작아지는 거죠. 그럼 얘는 좌표가 어떻게 돼? 0,10 빼기 3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B좌표도 가봅시다. B좌표도 이동해서 B'까지 왔다고 해볼게요. 요렇게 이동한 거네. 누가 바뀌어? X좌표가 바뀌죠. 얼마만큼 이동했으니까? 4t만큼 이동했으니까.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좌표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그러면 더해 빼? 더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 더하기 4t,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되겠니? 괜찮나요? 그래서 최소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구해놓으면 돼요? A'과 B' t 시간 후에 얘네들의 위치를 잡았으니까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 보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루트 안에 우리가 구해놓은 녀석들 A'과 B'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X좌표끼리 차이 제곱 그러면 4t-5라고 거꾸로 쓸게요. 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차이 10-3t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 여기가 됐니? 그러면 루트 안이 t에 대한 몇 차식이 돼요? 그렇지. 이것의 최소를 구하는 건데 우리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 t에 대한 2차식의 최소를 구해서 나중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네. 그래서 알맹이만 따로 가져올게요. 전개하겠습니다. 16t 제곱 마이너스 40t 더하기 25에다가 루트 안만 하는 거예요. 9t 제곱 빼기 60t 더하기 100 이렇게 될 거예요. 25t 제곱 빼기 100t 더하기 125고요. 우리 1학기 때 왜 그렇게 이차함수를 잘해야 되는지 이런 데서 이제 등장하는 거죠. 25로 묶어요. 한 번에 갑니다. 25로 묶으면 t제곱 빼기 4t가 되는데 그것의 절반 빼기 2로 제곱을 해주면 1차까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상수항만 정리하면 되죠. 자, 지금 상태에서 상수항 전개를 해보면 4 곱하기 25니까 100입니다. 빼기 100을 해주고 원래 있어야 할 125를 더해놓으면 되겠죠. 따라서 25 곱하기 t 빼기 2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25가 실질적으로 이 식을 계산한 거야. 그대로 밀어 넣을게요. 그래서 얘는 루트 안에 25에 t 빼기 2 전체 제곱 더하기 25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맹이가 아래로 블록한 t에 대한 이차함수죠.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값 값습니다. t가 얼마일 때? 무경아, t 얼마일 때? 이렇게 생겼고 꼭지점에 x좌표가 t는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t는 2가 될 때가 최소고요. 그러면 t가 2가 되면 이게 날라가겠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찾는 최소값은 루트 25 얼마? 5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개념원리 1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만 풀고 갈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내분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하나 배우고 갑시다. 8월 1일 방학입니다. 자, 내분점. 한 달. 어떤 선분의 내분점입니다. 선분은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선분 얼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 먼저 내분점에서 여기 내라는 거는 한자입니다. 실내화 할 때 그 내 안쪽을 의미해요. 안쪽. 그리고 분 나눈다. 점이야. 종합하면 어떤 선분이 주어지면 그 선분 안쪽에서 나누는 점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림 잠깐 그려볼게요. 선분이 이렇게 있어. AB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네 분의 안쪽이라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깥쪽 말고요. 안쪽. 그래서 그 안쪽에 뭔가 쪼개는 점이 있대. 이런 점을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볼게요. 선분 AB 위의 점 P에 대해서 선분 AP 대 선분 PB 또는 뭐 BP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M 대 N일 때 특정한 비율로 등장했을 때 점 P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한다. 내분점이다 인데, 이 해석이 좀 어렵잖아요. 쌤이 조금 더 간결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점 P가 선분 AB를 내분하는 내분점인데 일반적으로 비율로 등장해요. 그래서 그림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AB 선분을,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이 길이를 비율입니다. M 대 N으로 P가 어디 있어요? 선분 AB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M 대 N으로 나누고 있어. 안쪽에서 나누니까 내분하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표현을 조금 바꿀게요. 책에다가 표시해 놓아 보세요. M에다가 동그라미, N에다가 동그라미. 이 말은 얘네들이 실제 길이가 MN일 수도 있지만 내분점 얘기를 할 때는 이 길이들의 비율로 보통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MN이라는 건 비율이야. 해서 실제 길이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쌤은 비율로 표시할 때는 동그라미, 네모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 거기 동그라미를 왜 쳐요? 라고 하면 곤란해요. 이거는 비율을 표기하기 위한 우리만의 방법으로 하지, 알았지? 그래서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는 건 그림상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점 P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내분점이다 라는 얘기인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여기입니다. 선분 AB라고 했을 때 누굴 먼저 호출을 했냐, 여기다가 별 달아 놓을게요. A라는 점을 먼저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내분점을 세팅을 할 때, 내분점을 찾을 때 A를 먼저 불러왔기 때문에 A에서부터 M 대 N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봐봐. 밑에다 하나 더 바꿔볼게요. 똑같이 점 P는 선분, 이번에는 BA라고 표현해볼게요. B를 먼저 호출했단 말이야. BA를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내분점 P를 찾아볼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요건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라고 할 때 지금 B를 먼저 호출했단 말이야. 그러면 B에서부터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룰이야. 그러면 M 대 N이니까 아까 위에 그림 보면 M이 조금 더 길었잖아요. 그죠? 비율적으로 더 크다는 얘기니까 B에서 시작하면 M이라는 비율이 더 크니까 이만큼이 M의 비율, 요만큼이 N의 비율로 등장합니다. 그 점의 위치가 P, 내분점의 위치란 얘기야. 그러면 AB의 M 대 N 내분점과 BA의 M 대 N 내분점은 같을까 다를까? 소정아. 다르죠.
자, 이게 조금 헷갈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A점을 A점을 그냥 수직선에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점을 4라고 해볼게. 그래서 큼지막하게 하나만 더 그려봅시다. 여기가 1, A점이고 여기가 B, 4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하나, 둘, 2, 3, 2,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첫 번째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이라고 해볼게요. 누굴 먼저 호출했어? A 먼저 호출했지. 그럼 A에서 쳐다보는 겁니다. 몇 대 몇을? 2대 1을. 그럼 길이가 2대 1 이렇게 돼야 되죠. 괜찮니? 내분점 찾는 건 밑에서 할 거니까 지금 단순하게 찾아본다 그러면 여기가 P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비율이 2대 1인 거야. 그런데 호출하는 순서만 바꿨어요. 선분 BA를 비율은 똑같이 2대 1 내분하는 점을 Q로 찾아보세요 입니다. 그럼 누굴 먼저 호출했니? B를 호출했으면 B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맞죠? 여기서 몇 대면? 2대 1이야. 그러면 이게 2야? 아니죠. 여기서 출발하면 2대 1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Q점은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2대 1 이렇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럼 P의 위치와 Q의 위치가 다르죠?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M 대 N이라는 똑같은 비율을 해석한다고 해도 어떤 점을 먼저 호출하냐에 따라서 비율을 재는 시작 부분이 다른 거야. 요거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거 챙겨 놓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지금은 수직선에서 이제 점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뒷장에 가면 XY 좌표 평면상에서 X좌표, Y좌표 두 개를 가지고 할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 가지고 하는 방식을 두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는 방식을 잘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결론만 주어져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했던 대로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찾아보자. 이제 구체적으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괜찮나요? 그럼 시작은 A와 B의 좌표는 x1, x2로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찾는 내분점의 좌표를 x라고 이렇게 미지수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선분의 길이 B를 따져보는 거야. 자, A에서부터 P까지 길이는 좌표로 계산을 하면 쌤이 뭐라 그랬죠?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면 된다 그랬죠? 이거 옆에 있는데 여러분들 적으세요. 그림 밑에다가 연습은 한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AP 선분의 길이는 큰 좌표 X에서 작은 좌표 X1을 뺀 거야. 맞죠? 그 다음에 BP, PB라고 쓸게요. 내분점 P에서 출발한다 치고 PB는 선분 PB는 큰 좌표 X2에서 작은 좌표 X를 빼면 되겠죠? 괜찮니? 자, 요 길이는 여기 좌표에서 여기 좌표를 빼는 거고 요 길이는 여기 좌표에서 여기 좌표를 빼는 거지. 이거는 실제 길이일 수도 있지만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례식을 세우면 AP 대 PB는 M 대 N이라고 했는데 내분점이니까 괜찮죠? 그 실제 길이 비율로 따지면 AP가 X 빼기 X1이고 그거 대 BP가 PB가 X2 빼기 X 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찾고 있냐면 내분점 P의 좌표 X 요 녀석 찾고 있어요. 그죠? 최종적으로는 X는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비례식 등장했으니까 내항이고 외항이고 서로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M 곱한 거부터 적어볼게요. M에다가 X2 빼기 X 곱한 거는 같아야 돼. N에다가
x 빼기 x1 한 거 이렇게.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 뭐라 그랬죠? 여기 있는 x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전개할게요. mx2 빼기 mx는 nx 빼기 nx1 x도 표시해볼까요? 요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x를 이항하면 되겠구나. 그거를 좌변에다 쓸게요. 그래서 m 넘어가서 더하기 n으로 묶이겠죠. x는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nx1을 좌변으로 넘기면 플러스가 될 건데 그거를 오른쪽에다 쓸게요. 그러면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증명 과정이라서 이거를 다 외우진 않아도 돼요. 그냥 흐름 논리만 보세요. 따라서 우리가 찾으려는 내분점 x 좌표는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누면 m 플러스 n 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되더라. 왜? 재밌어? 왜 미소를 띠고 있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논리 됐나요? 이해됐나요? 이해됐니? 내분점은 이렇게 찾는다야. 이거 어떻게 외워? 그래서 뒤에 나오긴 하는데 쌤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결론이 이건데요. 봐봐. 조금 더 빨리 가는 방법을 밑에다가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A와 B의 내분점, M 대 N 내분점이잖아. 그대로 적어볼게. A 좌표 X1이었고 B 좌표 X2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야. 호출하는 순서대로 점을 배치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비율 M 대 N을 밑에다가 써요. 아까 만약에 BA를 M 대 N이라 그러면 여기 AB 위치를 바꿔야 돼요. 먼저 호출하는 거 쓰고 뒤에 거 쓰고 이렇게. 자, 그래서 그것의 내분점이다. 내분한다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X좌표라고 한다 그러면 이 녀석은 아까 봤더니 분수꼴로 나타났거든요. 특징을 봐봐. 분수로 나타났는데 와, M 대 N이라는 녀석이 분모에는 덧셈으로 나타나고요. 분자에도 MN이 보이는데 여기 곱해지는 게 좀 이상한 애들이야. 그거를 이렇게 볼게요. 분수꼴로 나타날 거고 M 대 N이라는 건 분모에서는 더해 놓으면 되고 비율을. 그 다음이 분자를 구성할 때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곱한 걸 더해 놓으면 됩니다. 이거를 앞으로 크로스 곱이라고 할게요. 분자를 구성할 때, 내분점의 분자를 구성할 때. 그래서 m에다가 곱할 x2 더하기 n에다가 곱할 x1 이렇게 구하면 내분점 구한 게 된다. 알겠죠? 되겠니? 그래서 분모의 비율은 더하고 분자는 크로스 곱. 정리되겠니? 돌아갈게요. 한 번만 더 연습할게. 위로 가서 네모 박스로 가보면 지금 결론만 주어져 있는데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정확하게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A를 먼저 호출했으니까 A의 X좌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B의 좌표 M 대 N 내분 이렇게 되면 바로 좌표는 분수고요. 분모에는 비율을 더해 놓고요. 분자는 크로스 곱. 그래서 mx2 더하기 nx1 가급적이면 m 대 n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m이 곱해지는 걸 먼저 쓰면 좋겠어요. 순서 바꿔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내분점 이렇게 찾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선분 AB의 중점이랍니다. 밑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중점 표시 잠깐만 해볼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중점은 가운데 점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가운데를 찍어요 라고 하면 사실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 비율은 몇 대 몇이라고 하면 돼? 몇 대 몇? 그렇지, 1대 1이라고 하면 되죠. 중점은. 그러면 다시 우리 내분점 관점으로 해석하면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되겠죠. 또는
BA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상관없겠다 그지? 네, 그래서 1대1 내분점이 중점이에요. 그러면 아래쪽에 설명이 또 있는데 그냥 바로 가볼게요. 중점 A는 좌표가 이렇게 되고요. B는 좌표가 이렇게 됐을 때 중점 1대1 내분점입니다. 그것을 X라고 한다 그러면 똑같네. 내분점 구하는 식. 분모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율을 그대로 더한다. 분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크로스 곱한다. 그런데 곱하기 1은 그냥 1이 그 자기 자신이잖아. 그지? 그래서 X2 더하기 X1 이렇게 되겠네요. 해서 정리하면 분모는 2고 분자는 좀 이쁘게 적어본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어때? A의 좌표와 B의 좌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거네. 그래서 위에다가 중점 찾기는 요렇게 빼놓을게요. 중점 찾기는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무게중심 찾는 거랑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중점이라는 거는 두 점의 가운데 점이잖아. 점이 두 개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두 점이라고 할게요. 두 점을 더해서 나누기 두 개를 더했으니까 두 개로 나눠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좌표를 더해서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두 좌표를 더해서 나누기 2. 자, 그래서 내분점 구하는 거랑 중점 구하는 거 했습니다. 연습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뒤에 선생님이 좌표상에서 한번 더 해볼게요. 한 점 눈여겨보자. 좌표 평면은 이제 X축, Y축이 존재하니까 좌표도 X좌표, Y좌표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이 옆에다가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좌표 평면상에서도 내분점을 구하는데 어차피 X축과 즉 X좌표와 Y축, Y좌표는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이 말은 X가 Y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Y가 X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내분점을 구할 때는 X좌표끼리 따로 Y좌표끼리 따로 하면 돼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짜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조금 복잡한데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A가 x1, y1 B가 x2, y2 이렇게 된다고 하면 M 대 N 내분점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을 해야 된다 그랬죠. X좌표 찾고 Y좌표 찾고 이렇게 할 텐데 X좌표 찾는 거 아까 어떻게 된다고? 비율 분모에 더해 놓고 크로스 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먼저 X좌표끼리만 하면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될 거고 독립적인 Y좌표를 할 때는 비율을 그대로 더하고 Y좌표끼리 보면 되니까 MY2 더하기 NY1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알파벳으로 외워가지고 막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요. 크로스 곱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좌표 표면상에서는 X좌표, Y좌표 두 개가 있으니까 두 번 풀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럼 중점은 더해서 나누기 2를 두 번 하는 거죠. X좌표끼리, Y좌표끼리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왼쪽과 같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가지고 M에다가 1 넣고 N에다가 2 넣고 그게 1대2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좌표 쓰고 비율 쓴 다음에 내분점 찾는 겁니다. 오케이? 자, 아래쪽 그림 잠깐만 볼게요. 독립적이다라는 얘기를 여기다 그림에다가 우리 표현해 봅시다. 먼저 A점과 B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 P 여기 위치입니다. 요거를 이제 좌표로 찾는 건데 보조선 하나 그려볼게요. 먼저 A에서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볼게요. 여기 수직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평행하다에서도 했지만 빗변 쪽이 M 대 N이거든. 그러면 거기랑 똑같은 비율이 M 대 N이란 말이에요. 괜찮니? 그러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누구야? 결국은 X좌표인 A의 X좌표 X1과 B의 X좌표 X2의 M 대 N 내분점이죠.
그러니까 x좌표는 x좌표끼리 따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좌표도 따져볼게요. 이렇게 또 보조선을 그려보겠습니다. x축과 평행하게. 그러면 우리가 찾는 y좌표, 내분점의 y좌표는 자 m 대 n을 또 표현하면 여기가 m일 때 여기가 n이겠죠. 다시 여기가 m 대 n이니까 m 대 n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누구 m이에요? A점의 y좌표인 y1에서 m 대 n이니까 순서 똑같죠. A점, B점 그대로 써놓고 m 대 n 내분점 찾는 순서 x 순서랑 똑같다. 그래서 방식을 두 번 써서 x 내분점, y 내분점 찾는다. 독립적으로 찾는다. 알겠죠? 입니다. 자, 집에 가서 꼭 공부 많이 하시고요.